현재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로 적용해서 이 투자 전략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출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도 구성하셨을 테고 그 사이 변화도 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리뷰를 해볼 텐데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운용 전략은 그대로인가요? 네, 우선 운영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는데요. 처음 이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는데 사실은 계속 걸리는 장애물들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저의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이 올라갔고 잘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숨 고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장은 유지하나 이전보다는 숨 고르는 시간이 조금 더 추가되는, 사실 이 숨 고르기의 시간을 버틴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이제는 쉬어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를 같이 좀 살펴본다라면 우선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 나오죠. 조금씩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어젯밤 같은 경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어닝 시즌에 이 미국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항상 70%를 넘어갑니다. 평균 한 73% 정도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실적 좋을 것 같은 기업들 위주로 매기가 쏠렸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이 계속 나왔죠.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수만 놓고 보면 거의 보합권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매물이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지금 자체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경기가 확 좋아지는 모습들이 별로 안 보이죠, 지금. 그리고 지표들도 좀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분명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있다라는 부분들, 우려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4월에는 유가가 다시 3월보다는 많이 좀 올랐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다시 이 물가는 조금 더 3월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5월 금리 아마 25bp 인상을 할 텐데, 5월 금리 인상 이후에 그럼 금리 인하 시기는 하고 물음표를 달았을 때 금리 인하 23년도 하반기 한다라는 확신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어젯밤에도 그런 발언을 했었죠. 금리 인상하고 동결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은 최종 금리가 5.25든 5.5든 이 두 가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금리를 얼마나 빨리 인상할 것이냐, 하반기 금리 인하에 좀 더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로 쭉 가야 된다, 이런 발언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좀 식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시장 걱정, 이 두 가지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수는 좀 빠르게 올랐었죠. 2,500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 2,575포인트입니다. 2,600에 더 가까운 이런 지수만큼 좀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2,500선 돌파하기 전에 박스권 상단 2,500이 굉장히 단단했었죠. 몇 달 동안. 근데 이제는 지금 자리, 그러니까 한 2,600선을 이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놓고 여기를 돌파하기까지도 좀 몇 달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된다, 혹은 내년 언제 금리 인하가 된다, 이런 좀 금리 인하 시점, 당장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라든지 그런 코멘트들이 미국 시장에서부터 좀 나온다라면, 그런 시점이 보여질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가 가능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 많아지고,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실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입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금리 인하 시점이 보여지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박스권 상단이 굉장히 단단할 거고요. 그 안에서 또 순환매란 단어가 나올 때는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된 건데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거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고요. 좀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다시 좀 갈아타면서 올라가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추가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야기인즉슨 단기 고점까지 거의 다 왔다. 더 오르긴 힘들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앞서서 저희 지난번에 연결을 했을 때 경기 침체 이슈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이때를 오히려 살 기회로 생각하겠다라는 견해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박스권 하단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 그때 사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제 의도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시장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현금 비중 30%에 대한 시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조정이 깊게 나오진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 이제 2,500선 정도가 될 텐데, 2,500선 언저리 정도까지 갔을 때, 사실 지금 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기업이 달라져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며칠 동안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한다. 그럴 때마다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수익률 면에서는 좀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와 전략 얘기하기 앞서서 좀 전체적인 시장관에 대해서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면역이 떨어져서 아프면은 평소에 좀 약했던 부분부터 병이 생기잖아요. 시장도 이제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크게 좀 조정을 받을 만한 섹터들, 사실 지금도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은 워낙에 추세가 살아 있어서 그러면 어떤 쪽이 좀 약할까요? 근데 사실은 제일 약한 종목을 원래 지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제일 약하냐를 봤을 때 실적이 나빠질 종목 아니면 실적이 애매한 종목 혹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죠. 최근에 오른 종목들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쪽이 특히 이제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2차 전지 쪽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2차 전지 코스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실적 다 좋고요. 코스닥도 다 좋은데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게 좀 부담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올 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쁜 종목이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랐던 종목들,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내보내고요. 이거 차익 실현 매물 내보낸 상태에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 매수세가 좀 들어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덜 올랐던 종목들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매물하고 또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좀 빨리 올랐었던 이 2차 전지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현금하고 주식 비중은 7대3.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7대3은 유지를 하면서 이 3 중에서 10 혹은 20 정도, 그러니까 3의 1 혹은 2 정도는 주가의 조정. 지금 사실 지수로 따졌을 때 저는 2,550포인트 밑으로 가면 조금씩 담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00이 거의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는 현금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는 LCC 쪽의 20%, 이 부분이 다른 분들과 이 시간 함께 포트를 공개해 주시는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LCC 20%, 반도체 25%, 2차 전지 25%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LG화학, 진에어 종목을 예고를 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세 종목 모두 담고 가는 거는 동일한데요. 그리고 세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똑같이 유지를 합니다. 근데 비중을 조금씩 바꾸고 싶은 상황인데요. 이 비중을 바꾸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좀 빨리 올랐던 부분들이 좀 부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LG화학도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지난주 이 수요일이 이 수요일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좀 빨리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데요. 회사가 좋은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긍정적이나 좀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우선 진에어 같은 경우 이제는 이 시세가 좀 터지는 초입 부근이라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에어의 비중을 좀 늘리는, 이 세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전략을, 그러니까 LG화학의 비중 좀 줄이고 진에어 비중 좀 늘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5일에 이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2차전지에서 뭐 에코프로그룹이나 포스코그룹 이런 소재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할 때였는데 LG화학을 일찌감치 점 찍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2차전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비중만 약간 줄여주겠다. 그리고 LCC 쪽에 진해화 확대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편입할 만한 종목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새롭게 편입할 만한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진에어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호텔신라를 좀 편입을 하고 싶고요. 이 호텔신라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좀 리오프닝 관련한 그런 종목이고, 뭐 중국에 있어서의 그런 호재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에어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신라도 이 호텔신라 좀 편입한 이유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약점이 한 가지씩 있거든요. 뭐냐면 2차 전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반도체는 지수가 좀 묶일 가능성이 있죠. 지수의 상단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드라마틱하게 좀 상승하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많이 올라가면 지수 확 올라가 버리면서 2600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가지씩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결론적으로는 오를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상승에는 조금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는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LG화학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인 만큼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관련한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인 진에어의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호텔신라를 좀 편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인바운드 회복에 따라서 이 면세점 매출의 급격한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항 가보면 뭐 진에어는 제가 이 공항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공항은 정말로 미어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중국인까지 가세를 한다라는 부분을 진에어는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중국인 가세하면 더 좋다.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 상저하고의 흐름, 전형적인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한 16.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컨센서스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뭐 닭비도 그렇게 굉장히 좋지도 않은 수준이지만 이 실적의 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리오프닝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지배력도 뭐 확대가 당연히 되지만 리오프닝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호텔신라에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포트에 좀 담으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과 후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 지금 섹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섹터가 기존에는 반도체 25%,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2차 전지를 15% 정도 덜어내서 지금 10%로 이번 주에 바뀌게 됩니다. LCC 쪽에 비중 확대해 있습니다. 25%, 기존의 20%에서 25%로 비중 약간 늘리고요. 여기에 신규 편입 면세점 쪽에 호텔신라를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포트에 담긴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진에어, 호텔신라 이렇게 총 4종목으로 꾸려지게 될 예정인데요. 중국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이 좀 답답한 시장이 다시 좀 펼쳐질 가능성,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좋다라면 당연히 다시 반도체 2차 전지를 많이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답답해질 수 있는 상황,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2차전지 좋은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답답해지기 때문에 포트를 좀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럼 또 어느 쪽이 확실히 좀 좋아지느냐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리오프닝이 계속적으로 좀 좋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살아나고 있고 중국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여행객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여행이 특히 해외로의 여행이 많아진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지네어와 호텔신라 쪽으로 좀 비중이 늘어나고 신규 편입하는 이런 포트를 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종목군들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번 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중 축소에 있고요. 중국발 모멘텀을 또 좋게 보세요.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LCC 쪽 시장에서 크게 관심 없었는데 이쪽을 미리 선점해서 샀다라는 점이 가장 좀 눈에 띄는 윤정식 이사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비중 확대, 오늘의 신규 추가는 호텔신라 있었습니다.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양시장 미약하나마 그래도 빨간불을 놓치지 않고 있네요. 환율도 조금은 조정폭이 더 나와서요. 1315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하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